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겨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해운과 조선업도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6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제 출신의 신보균 전 전북행정부지사가 행정자치부 차관에, 역시 김제 출신인 조현 인도대사가 외교부 제2차관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쌀 공급이 넘쳐 쌀값이 폭락하자 농협이 사료용 쌀 시범 재배에 착수했습니다. 쌀값 안정과 수입 조사료 대체 효과의 일거양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겨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린 새만금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전북 방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허브, 특히 중국과의 국제협력 중심지가 될 곳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문제는 개발 속도라며 대통령 자신이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새만금 매립도 필요할 경우 공공 매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의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공약했습니다. 때문에 새만금에서의 이번 발언은 새만금 사업을 확실히 챙겨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해운과 조선 산업을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해양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는 7월부터 군산 조선소 가동을 중단합니다. 회사 측은 선박 건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잠정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선과 해운이 위기에 빠진 건 맞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전 세계 선박 수주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앞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감이 없는 조선소에 희망을 주기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한 뒤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신규 선박 발주, 노후 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 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군산 조선소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전라북도는 조선업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군산 조선소 활성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큰 기대를 지금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양선박금융공사의 신설 시점과 새만금 개발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등 구체성이 떨어진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2일 만에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빨리 전북을 찾은 경우는 없었는데요. 새만금과 조선업 등 전북 현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친환경을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북도를 방문한 건 취임한 지 22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방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려 취임 22개월 만에 전라북도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의 지지를 보낸 전북도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언제나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신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첫 방문에서 적잖은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헬기를 타고 새만금을 둘러보면서 새만금과 군산조선소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주민과의 오찬에서는 인사에서 전북을 소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문 대통령이 친환경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을 녹색 수변 도시로 만들고 친환경 선박 발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 수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문 대통령이 환경 문제를 외면한 이전 정부와 달리 새로운 시각을 드러냈다며 새만금 전담부서에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조선소가 밀집한 5개 광역단체가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전북과 전남, 부산, 울산, 경남은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며 관공선 LNG 교체에 따른 국비 지원과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 보증 확대, 그리고 조선 밀집 지역 사업 다각화 지원 등 모두 7건의 건의안을 산업자원부와 해수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6개 부처 차관 인사에 전북 출신 2명이 포함됐습니다. 56살의 신보균 신임 행정자치부 차관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2년 전 전북 행정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신보균 차관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해 문 대통령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추진의 적임자로 알려졌습니다. 60살인 조현 신임 외교부 제2차관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최근엔 주 인도대사로 일해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출신이 외교부 차관에 임명됨에 따라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쌀 공급이 넘치면서 쌀값이 폭락하자 농협이 사료용 쌀에 대한 시범 재배에 착수했습니다. 생산량을 줄여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한 조사료를 대신하는 일거양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들녘에서 파종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품종은 밥쌀용이 아닌 사료용 쌀입니다. 쌀 생산량이 넘치면서 쌀값은 무려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상황. 농협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생산 조정제의 도입을 검토하자 사료용 쌀의 생산비와 적정 보조금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연회를 통해서 생산 조절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지금 이와 같은 시범 사업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농협은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모내기가 아닌 직파재배를 택했습니다. 다른 작목이 아닌 사료용 쌀을 고른 것은 일반벼와 관리가 비슷하고 부족한 조사료에 수입 대체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체별을 생산해가지고 조사료의 부분도 미진한 부분도 대체할 수 있고 농가들에게 소득 향상도 기여할 수 있고. 농협은 생산 조정제 수백억 원만 투입해도 정부의 예산 절감 효과는 서너 배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를 시작으로 전국 5곳의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하반기 생산 조정제 도입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쌀 공급 과잉이 농가는 물론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쌀 생산량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이 전주에서도 진행되고 있죠. 원활한 대회 운영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의 공식 숙소인 전주의 한 호텔. 파란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아침부터 로비 한켠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회 운영 차량의 주차증을 챙겨주고 선수단 등이 호텔을 나설 때 안내하거나
이동을 위해 배정받은 차량을 확인하는 일도 이들의 몫입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또 이런 국제 대회를 자원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좋습니다. 경기 당일 경기장에 차량 진출입과 주차를 안내하고 출입 카드를 발급하는 일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분들에게 본보기가 되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에 나선 전주 시민은 200명가량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어 다시 봉사를 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 자원봉사 할 때 그때 너무 보람 있었거든요. 뭐 돈 받고 하는 일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진짜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묵묵히 대회 운영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U20 전주 월드컵을 빛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부부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들 부부들이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마련한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서 소중한 순간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턱시도와 하얀 웨딩 드레스 차림의 김태봉, 서광옥 씨 부부. 결혼한 지 56년 만에 처음 가진 웨딩 사진 촬영에 행복한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물 한 잔 떠놓고 치른 혼례식이 결혼 생활 내내 마음의 짐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털어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항상 미안한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지금 노후에는 조금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마음속으로 노력하고 있고 조금 지금 시행 중이고 그래요. 남편을 따라 중국에서 건너온 백하림 씨는 오늘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입니다. 결혼 생활 10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웨딩 드레스에 설레기까지 합니다. 그동안에 웨딩 촬영도 못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자원봉사자님들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셔갖고 남편분과 같이 찍고 웨딩 촬영하니까 매우 좋고 기쁩니다.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 노부부 등 15쌍이 재능 기부에 나선 봉사들의 도움으로 리마인드 웨딩을 가졌습니다. 미용과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등 모든 과정이 재능 기부자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이분들이 참 행복하게 살아오셨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촬영해가지고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사진을 제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 봉사들의 수고에 소외계층 부부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AI와 구제역이 오늘로 모두 종료된 가운데 살처분 보상금이 5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7개월 동안 AI 47건, 구제역 1건이 발생해 닭과 오리 528만 마리, 한우 339두를 살처분했고 이에 따른 보상금이 54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방역에 6,800명이 동원되고 173곳의 매몰지를 조성하는 등 AI와 구제역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축산농가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적폐로 꼽혀온 국정역사교과서가 오늘자로 폐지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검정 혼용해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해 관보에 게시함에 따라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을 주도했던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도 해체했습니다. 전북의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정규직 비율은 65%, 평균 임금은 14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2년간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 구직 데이터 46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인 직종으로는 제조와 관련한 단순 종사원 8.5%, 청소원 8.4%, 가사도우미 5.6% 등 단순 직종이 많았습니다. 전주의 한옥 형태의 미로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전주시는 효자동 문학대 2공원에
전통 담장과 한옥 기와, 담쟁이 덩굴로 된 미로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해 오는 8월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미로공원 중앙에는 전통 정자 모양의 전망대도 설치됩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학생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국민의당 전 당직자 31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원광대 총학생회 전현직 간부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원광대 총학생회 간부에게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뒤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학생회 간부는 관광버스 6대를 동원해 대학생 150여 명을 경선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여경을 성희롱하고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익산 모 지구대 소속 A경위가 같이 근무하는 여순경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경찰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A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부터 김제 39mm를 비롯해 완주 31, 전주 16.5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까지 5에서 4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부터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25도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